연예가 정보상관학교, 연예가 하이스쿨. 아, 이게 뭐 힘이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에요. 왜? 그니까요. 네. 2교시는 약간 좀 부드럽게. 제가 1교시에서 행주의 목격담을 이렇게 뿜뿜했는데. 그러니까 뿜뿜. 태영 씨 좀 괜찮으시죠? 근데 2교시 내용 첫 네. 소재 자체가 약간 네, 약간 좀 다운되는 거라서. 무거운 내용이 네. 있을 수 있어서. 제가 또 눈치가 없었네요. 죄송합니다. 이정 기자는 또 나름 또 바쁘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또 취재하는 게 하나 취재를 녹음과 병행하고 있어서 네네네. 정말. 그거를 좀 고려를 했고. 일단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세 번째 소식이죠. 이제 저희가 그 고용수 소식 전해드렸고, 네. 그다음에 행주시 소식 전해드렸고, 네. 세 번째는 이제 박유천 씨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되는데, 박유천 씨가 지금 뭐 복귀와 관련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그거를 본인이 약간 의사를 밝혔다가 또 소속사는 약간 또 그 부인하는 이런 과정이 좀 있었어요. 그 소개를 잠깐 드리자면 네. 지난 4일이죠. 그러니까 이다원 기자가 홍대를 배회하던 그때 그때 행주시를 발견했었던 그때. 행주시를 발견했던 그 시간쯤일까요, 네. 그죠? 서울 광진구의 이제 한 라이브 홀에서 박유천 씨 생일 팬미, 박유천 씨가 이날 생일이셨나봐요. 6월 4일 생일이죠. 네. 네. 축하드립니다. 생일이셨는데 이때 이제 팬들과 만나셨는데 네. 그때 이제 약간 이제 본인 이제 심경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다시 좀 예전과 같은 날이 왔으면 한다. 앞으로 좀 차근차근 나아갈 거고 그리고 이제 기회가 된다면은 열심히 하겠다면서 이제 약간 눈물에 심경 고백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이제 고백들이 약간 이제 뭐 이제 보는 분들에 따라서는 약간 복귀를 이제 염원하고 있고 복귀를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좀 더 나가서는 복귀를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약간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이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박유천 씨가 이제 이 복무 중에 사실은 이 여러 가지 좀 소송에 좀 휘말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 또 이제 결혼을 약속했던 분과 또 이제 결별을 하게 되는 상황도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분이 이제 이미 소집 해제를 해서 사실은 이제 뭐 활동을 하는 데는 뭐 법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이제 심리적으로 대중들의 이런 약간 이미지가 좀 안 좋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박유천 씨의 눈물 고백이 이제 뭐 연기든지 이런 가수 활동이든지 복귀를 좀 생각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어떻게 보면 이 소속사인 시즈스가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본인의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이제 약간 진화에 나서면서 박유천 씨의 이 복귀가 뭐 언제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좀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사실 이제 박유천 씨가 최근에 요 근래에 굉장히 다사다난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 꼬리편 사실은 활동하시면 더 강력하게 따라다닐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좀 잘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예전에 사랑받았던 배우이자 가수로 돌아오실 수 있을지 그 행보에 조금 관심이 가긴 하네요, 진짜로. 그래서 참 이게 뭐 지난해 벌어진 일이긴 하지만 참 이렇게 뭔가 배우 연예인으로서 참 이렇게 기가 막힌 상황이 본인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크게 시기 차이 없이 4번에 이렇게 소를 당하게 되고 근데 이제 많은 것들이 이제 무혐의가 나는 부분도 있었고 또 본인이 좀 무고를 생각하는 상황도 있었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미 그 소집 이제 복무 중이었던 이런 일정은 완전 거의 진짜 망가진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간 동안 또 이제 만나시는 분이 있다고 이제 공개를 해서 이분과 이제 결혼까지도 얘기가 나왔었는데 분명히 이제 작년 가을쯤에는 분명히 이제 하시는 걸로 대충 이제 알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좀 그 뭐 이렇게 잘 안 맞아서 이제 결혼이 안 되게 됐고 그리고 이 여자분 그러니까 이미 이름은 나와 있지만 황하나 씨에 관련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얘기들 그리고 본인이 뭐 SNS 통해서 약간 누리꾼과 약간 설전을 벌이는 상황들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렇게 묶이면서 어떻게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는 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좀 시기를 계속 보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박유천 씨가 제가 예전에 그 JYJ 활동할 때도 뭐 아니면 배우 때도 좀 뵌 적이 있지만 멘탈이 이렇게 강하신 분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공연을 하거나 이러면은 다른 멤버들은 잘 이렇게 좀 감정이 좀 올라오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굉장히 덤덤하게 본인이 좀 이렇게 입장을 얘기하시는 편이긴 했는데 사실 이번 팬미팅에서 이렇게 눈물을 보일 정도였다면 그동안에 했던 마음고생이 얼마나 심했느냐 이런 부분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좀 정해놓은 건 없어요. 사실 이런 뭐 이미 이제 뭐 형을 받거나 이런 처벌을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법리적으로는
뭐 분명히 영리 활동을 하는 데는 아무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 과연 대중적인 시각에서 그러니까 특히나 제가 아까 고영욱 씨 말씀드렸지만 약간 이렇게 좀 성과 관련된 이런 추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굉장히 엄중해진 이 분위기에서 과연 복귀 시기를 잘 잡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든 뭐 가수 활동보다는 연기 활동을 본인이 시작하실 확률이 높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영화 쪽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때 전에 김윤석 씨랑 나왔던 영화 해무에서 신인상을 그렇죠. 받았잖아요. 괜히 그때는 연기를 잘하셨어요. 네. 그래요. 근데 그때를 생각하면서 좀 눈물을 지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연기 쪽으로 할 가능성이 좀 큰 게 또 김재준 씨도 지금 또 군복무 중이고 하니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또 그 소속사인 CJS가 굉장히 좀 영화 배우들 내로라는 영화 배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소속사인데 그 관련돼서 이제 영화 본인이도 그렇게 말씀했다고 들었는데 이제는 어떤 캐릭터가 와도 다 소화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연기적인 열망과 어떤 경험치 이런 것들 때문에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박유준 씨 같은 경우에는 그때 막 부산영화제에 와서 이렇게 그 오프토크 를 했던 것도 좀 벌써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제목이 배우의 탄생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렇게 연기에 대한 재미를 느끼고 알게 되고 이렇게 했던 연기자로서 뭔가 본인이 스스로 재정의하게 되는 그런 좀 약간 변화의 시간이 있었는데 사실 이게 모든 많은 남자 연예인들이 이 군복무 시간이나 이런 걸 재충전으로 또는 뭐 휴식해서 좀 이미지를 전환기. 바꾸는 그런 전환기를 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으로 전환이 돼버린 거였으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참 돌이킬수가 참 쉽지는 않을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어떤 연출자로 인해서 픽업이 돼서 작품이 나오실 수는 있겠지만 일단 소속사가 아직은 좀 시간을 보자는 입장인 걸 보면 대중적인 그런 감성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더 지금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어떤 날짜에 좀 복귀 시기를 잡으실지 이런 것도 저희가 좀 주목해서 지켜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박유준 소식도 좀 이렇게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으면 좀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릴 소식이 오늘 약간 저희가 이제 업다운이 계속 되고 있는데 약간 좀 무거운 소식을 전해드렸다면은 지금 좀 약간 좀 축하드릴 만한 소식을 축하드리는데 사실 이것도 약간 무거운 소식이긴 해요. 왜요? 지금 이제 어쨌든 축하드릴 건데 굉장히 축하드리지만 축하드릴 거와 좀 약간 우려되는 게 같이 우려되는 있죠. 같이. 사실 이제 추자연 씨 또 우효광 씨 추자연 씨 우효광 씨 부부가 이제 아이를 드디어 낳았죠. 지난 그 1일에 한 병원에 서울 모처 병원에서 남자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요. 두 사람은 지난해 1월에 결혼해서 한 2년 만에 아이 부모가 된 거죠. 굉장히 기쁜 소식이고 사실 동상이몽 2에서도 이 아이를 가진 첫 소감부터 시작을 해서 태명짓기, 태교 여행 등등 여러 가지를 시청자 혹은 대중과 공유를 해서 두 사람의 이 등남 소식은 굉장히 기쁜 소식이었어요. 근데 이날 출산한 새벽이었죠. 갑자기 BH 엔터테인먼트, 추자연 씨 소속사인 BH 엔터테인먼트에서 급하게 보도자료를 보냈는데요. 새벽에 출산 후에 이날 같은 날 밤 늦게 경련 증상을 보여서 추자연 씨가 응급실로 이송 후 지금 응급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왔어요. 근데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본 입장에서 어떤 상태는 사실 잘 모르겠지만 이제 조금 여성분이 아이를 낳으면 굉장히 몸이 많은 것들이 빠져나가요. 뭐 안 좋은 것도 빠져나가지만 좋은 것도 많이 빠져나가서 굉장히 좀 회복에 집중을 해야 하는 건데 조금 이런 소식이 전해져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우려와 걱정을 보냈죠. 또 우효광 씨도 다음 날이죠. SNS에 자신의 심경을 좀 고백을 하긴 했는데요. 아내가 출산 후에 몸 상태가 좋지 않았고 지금은 검사를 받은 뒤 회복하고 있다. 아직 병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곁을 지키겠다. 아이는 현재 건강하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다라고 올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댓글이나 이제 댓글에 이 현장을 목격했던 분들이 또 댓글을 좀 남겨주셔서 화제 좀 우려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이제 실려 가실 때 급박한 상황을 좀 댓글로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효광 씨가 굉장히 울면서
뭐 추자연 씨의 그 회복을 빌었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면서 이 추후 부부의 또 팬들, 또 추후 부부를 사랑했던 분들을 좀 굉장히 좀 안타깝게 했죠. 사실 이제 저도 뭐 조아이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두 번의 출산을 또 지켜봤는데 이게 출산이라는 과정이 사실은 이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아이를 낳기 직전까지보다는 아이를 낳은 후에 그 산모 관리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섬세한 일이고 사실 아무리 건강한 분이라도 진짜 하루 이틀 정도 자연분만을 하는 분들은 뭐 건강한 분들은 바로 몇 시간 후에 또 일어나서 걷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 하루 이틀 정도는 정말 절대 안정을 취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굉장히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면역력이 약해지는 산모의 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진짜 의사분들도 예상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굉장히 그 산모의 그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통인데 이러다가 가끔씩 이제 산후 관련 증상으로 발작이나 경련이 나오시는 분이 간혹씩 있거든요. 근데 이 원인이 정확하게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좀 규명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좀 아마 가장 놀랐던 거는 가족들이실 것 같고 그리고 남편 또 좀 우요광 씨였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두 분이 또 그만큼 금슬이 좋고 또 이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혼에 이르고 또 아이를 갖게 되는지 또 많은 분들이 좀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놀라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자연스럽게 잘 치료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고 저희가 지켜봐드리는 게 맞는 것 같고 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좀 건강해진 이후에 또 축하를 또 많이 해드리고 그럴 수 있는 게 가장 좀 중요한 게 아닌가. 아무튼 추자연 씨 굉장히 좀 산고가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정말로. 그렇죠. 어쨌든 건강한 남자 아이를 출산하느라 굉장히 수고하셨고 10달간 품느라 또 굉장히 위대한 여정을 걸어 오신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빠른 키우기 바랍니다. 축하를 사실은 원래는 깔끔하게 드리면 가장 좋은데 이후에 갑자기 소식이 전해져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샀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소식을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이제 전환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보통 저희가 이제 그 뭐 개그맨 희극인이라고 하면 보통 바보 연기 하시는 분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가 안 좋지 않겠느냐라는 약간 선입견이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일을 하면서 수많은 이런 개그맨 분들을 봤지만 가장 머리가 좋은 분이 개그맨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실증적으로 입증을 하신 분이 나타났어요. 그죠? 설경석 선배님이요? 아니 이태영. 저는 제가 아파트 광고를 원하는 이태영. 아니 뭐 머리 좋으신 분들 학벌 뭐 명문대 나오신 분들 개그맨들 중에서도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또 이번에 반전으로 그렇죠. 이미 이제 저희 누구죠? 한번 예전에 박카수다 시절에 한번 패널로 출연하신 적도 있었죠. 저희가 그 잊혀진 예능인을 찾아서라는 시리즈를 할 때 뭐 이렇게 제목이 너무 슬퍼. 제목 왜 이렇게 슬퍼? 잊혀진 예능인을 찾아서 제목 왜 이렇게 슬퍼? 뭐 전설을 찾아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목이 아무튼 그때 무장이 정하신 거라서 그랬는데 이 블랑카로 유명한 정철규 씨가 멘사 회원이 되셨다는 소식. 와, 이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 소속사에서 이제 5일 밝힌 거에 이제 따르면요, 최근 응시한 멘사 테스트에서 지정지수 IQ 156. 156이요? 네, 제 키가 156인데. 그래서 보통 이 멘사는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고지능자 모임인 비영리한 단체인데 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IQ 테스트를 하고 나서 148 이상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사실 거의 확률로 따지면 한 2%? 전 세계인 100명 중에 2명인 거잖아요. 2명 정도 안에 드는 뭐 이런 낮은 수치라고 낮은 그런 확률이라고 해요. 그래서 연예인 중에서는 뭐 블락비의 박경 씨 있고요, 배우 하연주 씨, 최성준 씨 있는데 이 정철규 씨는 개그맨 중에서는 최초예요? 네, 이름을 근데 사실은 이태영 씨가 안 해서 그렇지 해보면 또 보면 또 모르죠. 해보면 또 178 나올 수도 있어요. 키만큼 나오는 거면 전 무조건 멘사죠. 그러니까. 그래서 일단 저희가 뭐 이 소식을 전해드리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저희가 또 인연이 있기 때문에 한번 그럴까요? 전화 인터뷰를 한번 똑똑한 사람들하고 통화하는 거 굉장히 설레네요. 그러면은 정철규 선배한테 한번 전화 연결. 저는 그러면 정철규 씨한테 물어볼 수학 문제를 한번 알아보고 있을게요. 오, 좋네요. 네. 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네, 안녕하세요. 아, 요 스피커폰이 되는 상황이. 반가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네, 저 스포츠 경영 이다원 기자입니다.
기자님이세요? 나 저기 뭐야 후배 태영인 줄 알았네. 아 후배 태영이도 있어요. 저도 있어요. 네. 목소리가 똑같은가요, 선배님? 비슷하네. 아 정말요? 예, 안녕하세요. 예전에 저기 방송 때 뵀었는데 저 창원 살던 저기 하경원 기자입니다. 그때 기억하죠 당연히. 예, 저 바로 옆에 앉아서 그때 역시나 맨사라서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그런 거 하지 마. 나 오늘 이분이다. 이분 지목한다 내가. 예, 우선 저기 그 가입 맨사 회원 가입하신 거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좀 소감을 이제 막 이렇게 대외적으로 말씀하신 기회가 별로 없으실 것 같아서 좀 소감 한마디 좀 부탁을 드릴게요 먼저. 네, 좀 소감 말하는 게 웃긴 게 이게 무슨 뭐 사법고시도 아니고. 네. 아니 근데 사실 사법고시보다 더 힘든 거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또 그 얘기하면 사람들이 계속 따라갈 수 있는 거고. 아니에요. 네, 그냥 뭐 사실 그 19일날 시험 봤거든요. 5월 19일날. 예. 네, 그거 가가지고 이제 그냥 꿀띠 안경 하나 끼고 모자 쓰고 가서 시험 쳤어요. 근데 그 현장 분위기가 되게 사람을 압도시키더라고요. 몇 명 정도 봐요? 그게 그날 제가 칠 때 한 100 몇십 명 했고 1차, 2차 나눠서 치던데. 네, 일단은 4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돼요. 85문제를요? 45문제. 45개의 문제를 20분 안에 45문제를 20분 안에 풀어야 되는데 뭐 처음에 왜 긴장이 되냐면 딱 앉아가지고 잡담이나 다른 옆 사람하고 얘기하면 바로 실격이에요. 진짜. 개그맨분들 잡담 좋아하시는데. 대기하는 동안에 잡담 이런 거 하면 실격이에요, 바로. 그게 제일 어려운 난코스였네요. 가장 어려운 코스네요. 그리고 저기 뭐야 안경 저 이제 좀 민망해서 혹시나 알아볼까봐 민망해서 안경 끼고 갔더니 안경을 벗으래요. 그러더니 안경을 잠시 벗어보았더니 안경을 막 여기저기 카메라가 달려있는 렌즈가 있는지. 그리고 시계도 빼보라 그러더니 시계 다 그냥 저기 어디로 넣어라 그러고 시계 카메라에 있을 수 있으니까. 되게 엄격하네. 되게 위축되는 거예요 거기서. 예,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시험을 쳐서 저는 솔직히 나오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닌가 보다 했는데 어떻게 결과가 좀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개그맨 중에서 최초 맨사 합격이에요. 이것도 좀 되게 남다르실 것 같은데. 예, 뭐든지 최초가 항상 기억에 남잖아요. 이렇게 또 어필을 하시네. 맞아요. 머리 좋으시다니까. 예, 개그맨 중에서 최초로 외국인 노동자를 한 사람이 저 아니겠습니까? 그죠. 블랑카.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블랑카로 기억을 하는 거고, 그래서 뭐든지 최초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쪽에서도 지금 최초로 맨사회원 지금 인터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도 영광이죠. 근데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아니면 안 하려고요. 궁금한 게. 맨사를 합격하면 좋은데요. 그 다음부터는 뭐가 주어지나요? 뭐 할 수 있는 혜택이나 뭐 이런 게 있나요? 혜택이? 그거보다는 이제 전 세계 선제집단 맨사에 똑같은 어딜 가더라도 맨사들 회원의 자격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그냥 뭐 여기서는 이제 맨사 회원들끼리 요번 주 토요일 날 이제 3시 반에 거기 사무실에서 이제 OT를 한다는데 모여서 뭐 그냥 뭐 커뮤니티 하고 뭐 그런 거겠죠. 맨사 회원들끼리만 만나시네요, 그죠? 오케이. 네, 뭐 근데. 그게 뭐 취업하고 이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그냥 156이 나왔던데 이 점수는 뭐 2년마다 갱신하고 그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 주어지면 영원히 갱신인가요? 면허증이에요? 그냥 자격이 주어지고 나서 이제 그 회원이 뭐 그래서 이제 1년에 얼마씩 그 회원 저기를 내야 돼요. 회비 내야 돼요? 네, 회비를 내야 되고 안 냈다가 나중에 같이 내면은 똑같이 결과가 주어지는데 이제 아무래도 그 맨사 테스트를 하고 이럴 때 이제 운영비가 있으니까. 네, 근데 저는 뭐 일단은 1년치 내놓고 한번 모임 커뮤니티 한번 해보고 나서 결정하려고 1년만 해놨어요. 회비 너무 궁금하다. 얼마 내는지. 이런 건 얘기해 줄 수 없겠죠? 아니요, 뭐 7만 원? 7만 원에 2만 원, 처음에 7만 원이었구나. 예, 7만 원. 근데 철규 씨가 예전에 이제 뭐 좀 머리가 좋다는 좀 주변의 평가가 있으시니까 아마 이 시험을 좀 도전하셨을 것 같은데 왜 맨사 그러니까 IQ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생각하셨어요? 옛날부터 제가 선배들한테 맨날 혼날 때 혼나는 이유에 가장 큰 이유가 잔머리 좀 하지 마라. 잔머리 좀 하지 마라. 잔머리. 머리 좋다라는 얘기는 모르겠고 그냥 잔머리.
잔머리만 좋으면 다 맨사가 될 수 있어요? 아 이게 그렇게 웃긴가요? 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럼 개그맨들 대부분 다 맨사인데. 잔머리 좋은 걸로 치면. 대부분 아마 우리 태용 후배도 치면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최초가 아니라서 안 하겠습니다. 최초는 타이틀을 이미 가져가셨기 때문에 선배가. 네. 네네네. 아 그러면 이제 그 잔머리가 좋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번 시험을 봐야겠다 생각하셨네요, 그죠? 네, 뭐 제가 머리가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뭐. 그러면 이게 참 애매한 게 주위에서 물어볼 때 제가 나 잘못하면 재수 없을까봐 되게 조심스러워요, 항상 이게. 그럴 수 있죠. 그렇죠. 네, 사실 뭐 천재도 아닌 것 같고 저는 그냥 어떻게 좀 그런다 하여튼 뭐 좀 그래 하여튼 뭐 또 잘못 말하면 맨사에 대한 모독일 수도 있고 이래서. 아우요. 네,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혹시 또 요거 맨사를 계기로 해서 좀 이슈가 좀 됐어요. 저희가 보니까. 그래서 이슈의 선배님도 약간 좀 라디오 스타 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아니면 차이나는 클래스라던가. 그렇죠. 또 문제적 남자, 문제적 남자라든지. 약간 뇌생남의 이미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런 쪽에서 연락 안 오셨나요? 아직 연락을 못 받았는데 제 기사를 왜 사람들이 자기 기사 나오면 왜 댓글 보잖아요. 그렇죠. 보니까 거기 댓글에다가 문제적 남자에서 보고 싶다 뭐 이런 댓글을 많이 적어놨더라고요. 오, 괜찮네요. 본인이 쓰신 거 아니죠? 제가 쓸 수가 없는 게 제 네이버 아이디가 개그맨 블랑카예요. 안 되겠네요. 진짜로. 그래서 안 바꿨거든요. 바꿀 줄을 몰라가지고. 그래서 저번에 한번 그때 무슨 정치적인 뭐가 기사가 난 게 있어서 한번 이것들 하라고 글 적으려고 했다 보니까 개그맨 블랑카로 아이디가 됐어요. 자기가 누군지를 알리고 지금 쓰는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네. 이런 거 보면 또 블랑카 기사에 블랑카가 댓글 달면 너무 티나잖아요. 이런 거 보면 또 맨사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맨사라고 일상에서 다 똑똑한 건 아닌가 봐요. 네. 그러면은 그 마지막으로 이제 좀 이번에 뭐 가입하시고 이제 많은 분들 축하해 주시고 좀 호응해 주셨는데 좀 이렇게 팬분들한테 좀 한 말씀 해주세요. 팬분들이 제가 뭐 팬분들은 보통 BTS나 강단의 리더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뭐 좋아해 주시는 분들. 네, 청취자 여러분들께. 네. 저는 팬이라고 해서 제 와이프 말고는 없는 것 같아서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그냥 이게 또 그냥 입주가 된 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사장님 나빠요 이러다가 생각밖에 맨사 회원되니까 그래서 약간 좀 그냥 되게 신기했던 것 같고 저는 지금 제가 다문화 이해교육 전문 강사 자격증을 땄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기회가 된 방송국 열심히 할 수 있으면 하고 그냥 시간 틈틈이 될 때 다문화 아이들 활동하면서 그 친구들 중에서 혹시나 맨사에 대한 관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으면 제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도와주려고 이렇게 너무 좋네요. 사회적 공헌하고도 연결이 훈훈하네요. 역시 맨사는 생각부터가 다르네요. 그러면은 저희 예전에 한번 모셨었는데 다음에 기회 되면 직접 한번 나와주셔서 한번 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세요 한번. 네, 또 거기 가면 또 좋죠. 녹화 전에 또 동엽이 형 하소연도 들을 수 있고. 그때도 하소연을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그것도 딱 10분만 좋으실 거예요. 어때 와 그러노니. 나도 하고 싶다 맨사 나도 시켜도 이렇게 하겠죠. 우리라 되노 랑카야. 좋겠다. 랑카야.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통화 감사드리고요. 좋은 활동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전화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역시 좀 예전에 이렇게 말씀 나눌 때하고 다르게 확실히 맨사 회원 되고 나시니까 저희 뭔가 이 말씀에 약간 아우라가 그러니까 천재 아우라 교수님 같은 느낌도 나네요 살짝. 근데 각자 이렇게 IQ 테스트 해본 지 있어요? 초등학교 때 해보지 않았나요? 네, 옛날에 저는 초등학교 때 했는데 약간 평균 이하 나왔던 것 같은데. 저는 IQ 검사는 제가 수치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적성 검사했던 기억은 나요. 광부가 적성으로. 전 농부. 그죠? 저는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 장례 지도사. 염해 주시는. 네네네. 그게 적성에서 검사에 나와가지고. 상종회사. 네. 근데 사실 태영 씨가 솜씨가 좋아요. 손재주요? 무슨 소리예요? 손재주가 좋으니까 가시는 분들 잘. 그러니까 배려심이 많은 걸로 나왔어요. 배려심이 많고 이런 세심한 게 있어가지고 사회복지사라든지. 그러니까 어쩐지 배려심이 많아서 여기 와서도 PPL을 하고. 근데 광고주들 배려 많이 하잖아요. 그럼요. 연락 주세요. 아무튼 맨사 이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약간 잔머리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회비나 이런 것도 제가 보니까 부담이 크게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월 7만
연치만 명예라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니 근데 이제 똑똑한 사람들끼리 또 모인다니까. 네. 아 근데 이게 사실 이미지라는 게 사실 그 연예인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내생남 문제적 남자라든가 다양한 이런 토크 프로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나 이제 머리 좋은 분들을 묶을 때 충분히 또 떠올릴 수 있는 또 그런. 근데 한 가지 좀 혹한 거는 약간 잔머리 좋으면 가능성 있다고 하니까 제가 또 잔머리가 진짜 다 같이 한번 테스트 받으러 가볼까요? 아 그러니까 우리 한번 받아볼까요? 명명백백 한번 가려봅시다. 아 근데 받다가 평균 이하로 나오면 그것도 웬망신이야. 수치가 이게 뭐 아니면 도예요. 웬망신이야. 잘 나와서 멘사의 대처하게 있으면 좋은 거긴 하지만 진짜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 이러면은. 근데 평균이라고 했잖아. 진짜 IQ가 평균이 100이 넘기가 쉽지가 않대요. 우리나라 높은 편이라고 하는데 근데 제 주변에서 너 IQ 뭐야 물어봤을 때 100 안 넘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아 진짜로? 다 100 넘는다는 거예요. 진짜 한번 IQ 검사도 무슨 신분증처럼 한번 체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게까지 사람을 왜 그렇게까지 검증하려고 아니, 해요? 다 자기가 IQ 뭐냐고 물어보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다 120 넘는데 다 120 넘는데 저는 솔직히 100 간단히 넘었거든요. 간단하게. 근데 다 120이 넘으니까 내가 뭐 이렇게 머리가 많이 나쁜 건가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니 괜찮아. 가성비 좋잖아. 인정.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저는 마지막에 이제 최규 씨가 말씀하셨던 다문화 아이들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싶고 맞아요. 사실 본인이 얻은 그런 명성을 갖고 좀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씀이 좀 기억에 남았는데 아무튼 이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하나의 자격이라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걸로 좀 관심을 받고 좀 관심을 얻게 되면 또 그걸 통해서 본인이 또 추구하고자 하는 바를 소개할 수 있는 위치가 되니까 그런 점으로 좀 좋게 써주시면 좋겠다. 그러니까 좋은 영향력을 펼친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꼭 맨사가 아니더라도 존경할 부분이 있다라는 맞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태영 씨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주목을 받았을 때 태영 씨가 좋은 얘기를 딱 해주면 그렇죠. 그 선한 영향력이 그렇죠. 아파트 광고 찍고 싶어 이것도 좋지만 그 아파트에 많은 어려운 분들을 모시고 싶지만 제 재능도 기부해보고 제 적성도 장례 지도사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사기 때문에 좀 사회에 뭔가 복지할 수 있고 영향을 끌칠 수 있는 뒤늦게 이렇게 라는 걸로 뒤늦게 갑자기 수습을 시작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제 다문화 가정 뭐 기부 이런 얘기를 했지만 마지막 오늘 아이템이 사실은 요즘 다시 불어오고 있는 또 기부 문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현 씨가 시작한 이 아이스버킷 챌린지 이게 루게릭병 아이들 돕기 위한 이런 이 캠페인이 이제 다시 또 연예계에 불어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좀 먼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현 씨가 최근에 본인이 가장 먼저 이제 이 얼음물 바가지를 쓰시면서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시작해서 지금 이게 또 막 퍼져나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시는 영상을 올리시면서 근데 이 루게릭병 그 한우들을 위해서 이 얼음물을 뒤집어 쓰는 이유를 혹시 아세요? 이 얼음물이 뒤집어 썼을 때 고통, 우리가 피부로 느꼈던 고통이 이 환우들이 느끼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지만 그럴 정도의 고통이기 때문에 이제 얼음물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좀 저는 이 캠페인이 좋다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이제 대중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사실 청소년들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좀 어떤 환우들을 위해서 환우들의 고통을 같이 좀 알리고 이들에게 관심을 이렇게 유도하고자 하는 행동들 때문에 사이가 좀 더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깊은 뜻이 있는지 몰랐어요.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죠. 루게릭병에 걸린 분들의 증상이나 그런 고통 같은 거를 얼음물을 뒤집어 쓰므로써 잠시나마 좀 느낄 수 있게 하자. 이게 뭐 더워서 이렇게 뒤집어 쓴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방식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분이 뒤집어 쓰고 소감을 얘기하고 나서 다음 분은 세 분을 지명하는 약간 이렇게 다단계 느낌의 약간 이런 게 있는데 현 씨가 사실은 이제 그 뭐 요양병원이라든가 아니면 루게릭병 환우들을 돕기 위한 이런 기부에 워낙 다 활동하고 계시고 제가 실제로 지난주에인가 저기 또 정혜영 씨랑 같이 컴패션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NGO 단체가 있잖아요. 거기서 하여튼 바자회도 한번 갔었거든요. 가가지고 이제 뭐 현 씨를 만나긴 했지만 뭐 대화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저도 이제 거기서 물품을 몇 개를 샀어요. 사서 이제 거기 기부하는데 좀 동참을 하고 왔는데 아무튼 계속 그렇게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 이제 이 현 씨가 시작을 한 게 이제 현 씨가 그때 처음으로 다니엘 헤니 씨랑 박보검 씨 그리고 소연실, 수영 씨를 지목을 했고요. 그 이후에 참여하신 분들이 되게 몇 명이 화려해요. 그러니까 뭐 여진구 씨, 곽동현 씨,
이준혁 씨, 미나 씨, 박나래 씨, 빅뱅 태양의 이제 형이로 유명한 동현배 씨, 소현실의 서현, 김지민, 김소연, 민진웅, 권혁수, 한예진, 전현무 이런 분들이 계속 이제 해서 그러니까 한 분이 세 분을 하기 때문에 세 분이 하게 되면 9분이 되고 이렇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긴 합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과거에도 한번 이런 적이 한번 있었죠. 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아이스버킷 챌린지를 하면서 이 의미를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소방관 분들의 좀 복지를 돕기 위해서 물가루 같은 걸 뒤집어 쓰는 맞아요. 그런 챌린지도 있었고 좀 많은 좀 그 아이스버킷 챌린지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막 국내 연예인뿐만 아니라 또 해외에도 퍼지고 있고 그래서 이게 좀 확산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이제 전현무 씨하고 한예진 씨가 동시에 아이스버킷 챌린지 서로를 지목하는 이런 좀 아름다운 사랑의 모습도 좀 보여줬다. 아름답다. 그러네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는 개인적으로 순서가 이제 뭐 좀 저희 이동엽 씨다 또 이렇게 태영 씨한테 돌아오게 혹시나 된다면 네. 그 재밌겠다. 그럼 제가 두 분을 지목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니 근데 그런 상관이 없는데 저희가 누군 줄 알고요 사람들이.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거죠. 일반인 할 수 있죠. 그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좀 더 영향력. 그래서 기왕이면 좀 지목 받으시면 저희 이렇게 촬영 시설이 잘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저희 촬영 기기도 많고 조명도 많으니까 여기서 한번 뒤집어 쓰시면 어떨까? 좋네요. 괜찮네요. 네, 저희 아니 녹음 끝나고 뒤집어 쓴다든가.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물 세례를 저희 이제 팀에서 감당을 하실 수 있겠느냐? 대야 같은 걸 이렇게 갖다 놓고. 눈빛 건배에 올인하신 저희 최 PD님께서 여기 물 건배를 괜찮으시겠느냐? 최 PD가 시험여행 갔다 온 이후에 해야죠. 네. 지금 그렇죠. 이 정도 쾌적한 시설이 된 거는 최 PD님 덕분이거든요. 네. 매일 그렇게 공기수 청정 공기순환도 해주시고. 최 PD님 지금 눈빛 건배 이후에 얼굴을 들지 못하시고 온도도 지금 체크하고 계시고. 네. 아무튼 이런 좀 그 가치 있는 행사, 뭐 여러 가지 좀 기부하시고 어려운 일도 돕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 소식도 저희가 좀 잘 전해드려서 이런 것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는 이제 이번 주 이제 드릴 소식은 전해드렸고 다음 주 예고를 잠깐 좀 드리자면 저희가 드디어 이제 박하수다 포함해서 이 연예가 하이스쿨 전체적으로 해서 또 한 분의 배우를 초대석에 모시겠다는 소식을 이미 섭외는 확정이 됐고요. 다음 주에 녹음에 참여하시기로 했는데 어떤 분인지 잠깐 태영 씨가 작품을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요? 어느 작품이 나오셨나요? 저는 딱 이분 하면은 그쵸. 너무 제가 기대치를 높이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별에서 온 그대. 네, 일단 확실한 건 김수현 씨는 지금 군대에 있기 때문에 그분 아니에요? 김수현 씨는 아니라는 거. 그럼 푸른 바다의 전설. 박지은의 남자인가요? 박지은 작가의 작품에 연달아 나오고 있죠. 그리고 김과장에도 나오셨어요. 김과장. 네. 그리고 연애 온도에서 굉장히 임팩트 있게 봤거든요. 그렇죠. 이 정도면 눈치챘을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그럼 성대모사. 예상도의 성대모사. 네. 영화로 따지면 또 뭐 브라더, 청년경찰, 그죠? 뭐 수도 없이 많죠. 제보자, 그죠? 최근에 레슬러에서도 레슬러에서 나오시죠. 굉장히 재밌는 캐릭터로 나왔어요. 유해진 씨 친구로 나왔어요. 유해진 씨 친구인데 돌아온 싱글로 돌아와서 유해진 씨가 야 너도 이제 여자 만나야지 했더만. 형, 나 한 달 전에 이혼했어. 이렇게 이제 긴장감을 보이셨다. 네, 굉장한. 아무튼 이분을 다음 주에 모셔가지고 사실 이분이 작품이 좀 촬영 중인 게 아니시라서 좀 이렇게 본인이 제가 왜 나가야 되나 약간 좀 놀라기도 하셨는데 근데 이제 동엽 씨하고 되게 좀 친하세요. 근데 이분이 배우를 하게 된 계기가 굉장히 재밌는 계기가 있다고 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면 굉장히 이분을 또 저희가 좀 잘 아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차기작이 친애하는 판사님께서 윤시은 씨 조력자로 나온다고 하네요. 물어볼 얘기들이 또 있겠어요. 많이 있겠네요. 이다운 기자 저런 표정 지을 때 굉장히 무섭다. 아니. 진짜 무서워요. 작품에 대해서 궁금하니까요. 아무튼 저희는 다음 주에 이분을 모시고 초대해서 좀 순서를 다음 주 저희 아무도 안 빠지겠죠, 그죠?
저는 괜찮습니다. 그죠? 네, 제가 베트남에. 아하, 이태영. 저희 완전체는 언제쯤 오는지는. 그러니까요. 네. 베트남에 가서 혹시 연락이 가능하면. 네네네. 뭐 이태영 씨 오시면서 뭐 베트남 과자라도 좀 사오시면. 베트남 과자? 맛있는 거 있어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근데 베트남 쌀국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쌀국수. 불어 터질까봐 못 가져오겠어요. 알겠습니다. 그 개인적인 감상은 다음에 말씀하시고 일단 제 PD 결혼식 축하드리고 저희 또 다양한 소식을 담아서 다음 주에 또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이번 주 녹음을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자, 수업 끝! 띵동댕동 띵동댕동 당신의 눈빛에 건배.